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손흥민의 라이벌로 꼽혔지만 아스날에서 실패한 유망주 미하일 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미하일 치료는 183cm의 키에 100m를 10초대 주파하는 빠른 스피드를 지닌 윙어로 놀랍게도 야구 감독인 부친의 영향을 받아 소시적 야구 유망주였던 이색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야구보다 축구를 좋아했지만 야구 선수가 되길 바라는 아버지 탓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축구와 야구를 겸하며 운동신경을 키워나갔는데요. 그가 축구 선수로서 완전히 진로를 결정한 것은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서부터였습니다. 그가 처음 맡았던 포지션은 라이트백이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자신의 위치만 지키는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쳤으나 자신의 장기인 스프린트 능력을 인정받아 윙어로 보직을 변경하고 나서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했는데요. 앞서 말했듯 100m를 10초대 주파하는 스프린트 능력은 또래 선수들이 아무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일본 고교 축구 선수권에서 2년 연속으로 대회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것은 물론 17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일본 최고의 유망주에 등극하게 되죠. 자, 그동안 일본은 수준급의 미드필더들을 보유하고 있던 것에 반해 위협적인 공격수들이 마땅치 않아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특히 측면 공격수의 부재는 일본의 공격 전개 속도를 저해하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고민이 컸는데요. 따라서 폭발적인 스피드를 자랑하는 미하일 치료의 등장은 많은 기대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듯 세간의 주목을 받은 그는 아약스를 비롯해 아스날 등 많은 클럽들로부터 입단 제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합동훈련을 함께하기도 했던 아스날의 벵고 감독이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는데요. 이때 료는 일본에 남아 더 성장하고 해외로 진출할지 아니면 도전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한 일본 대표팀의 선수가 빨리 해외로 진출해야 된다, 해외에는 차이가 있었다 라는 인터뷰를 한 것을 우연히 듣게 되어 막연하게 빨리 해외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결과적으로 2010년 12월 아스날이 제시한 육성 플랜의 매력을 느껴 아스날로 이적을 택했습니다. 고등학생의 아스날 입단 소식은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당시 벵거 감독은 그를 영입하면서 천부적인 재능은 전세계 모든 클럽들이 탐낼만 하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팬들은 월콧과 미하일 치료가 함께 기용되어 상대 측면을 부수는 모습을 한껏 기대했죠. 그러나 그는 입단 후 워크 퍼밋이 충족되지 않아 2011년 겨울에 곧바로 페이노르트에 반년간 임대 보내졌습니다. 페이노르트로의 임대는 과거 류가 14살이었을 때 훈련에 참가했던 것을 알고 있던 아스날이 비교적 익숙한 팀에서 무럭무럭 성장해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곳을 선택한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게 임대를 떠난 류는 페이노르트의 팀 스타일과 잘 맞아 금방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데뷔 2경기 만에 데뷔골을 성공시키는 등 두각을 나타냈죠. 또한 한 경기에서 2골 2도움을 기록하는 활약으로 현재 언론으로부터 리오나우두란 찬사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페이노르트에서 경기 최우수 선수, 주간 베스트 11에 수차례 선정되면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자랑했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벵거 감독이 그의 조기 복귀를 조심스레 고려하고 있다는 후문이 돌았습니다. 일본의 자키로니 감독 또한 그의 대표팀 발탁을 검토할 정도로 그는 연일 상종가를 쳤죠. 이처럼 페이노르트에서의 성공으로 자신감을 얻고 복귀한 류는 벵거 감독이 적극 활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힐 만큼 무한한 신뢰를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파브리가스와 나스리가 떠난 어수선한 상황에서 미하일 치료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아스날은 페이노르트와 너무나 차원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아스날은 그로 하여금 극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아 그는 외딴 잉글랜드 무대에서 고독한 경쟁을 펼쳐야 했습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이 모든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가야 했기 때문에 아스날에서 겪는 모든 순간순간이 스트레스였는데요. 훗날 미하일 치료 스스로 벵고 요청에 의해 아스날로 복귀했지만 페이노르트에 남았어야 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환경에서 경기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 자신은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했고 서둘러 단계를 올린 점이 아쉬웠다는 뜻이었죠. 이처럼 료는 아스날에서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으며 리그컵 2경기 교체 출전에 그쳤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리저브팀에서 보냈는데요. 그러자 벵거 감독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지만 2012년 1월 초쯤에 그의 거치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귀띔하며 료의 임대를 예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2012년 2월 료는 볼턴으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벵거는 과거 볼턴이 임대되어 극적인 도약을 이룬 잭 윌셔의 전철을 밟기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보낸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볼턴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청용을 포함한 주축 멤버들의 장기 부상으로 인해 팀 내 균형이 무너져 부침을 겪고 있었죠. 처절한 강등권 싸움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오원 코일 감독은 그가 볼턴의 공격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당시 언론에선 미하일 치료를 이청용의 경쟁자로 꼽으며 부상 복귀 후 입지에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시선과는 달리 이들은 서로 친하게 지냈고 이청용은 그가 볼턴에 적응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료가 볼턴에서 본인과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자신을 보살펴주고 밥도 같이 먹고 쇼핑도 다닌다며 공개적으로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조력자가 필요했던 료의 입장에선 같은 아시아인이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청용의 존재는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듯 그는 이청용의 도움으로 볼턴에 빠르게 녹아들며 후반기 교체와 선발을 오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입증했습니다.
이에 원콜 감독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을 지녔다는 극찬을 하며 그를 다시 한번 임대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부상 상태에서도 볼턴의 잔류를 위해 뛰려고 하는 그의 열정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턴은 아쉽게 강등되고 말았습니다. 자, 볼턴에서 실전 감각을 키운 료는 그가 뛰고 있는 잉글랜드에서 진행되는 런던 올림픽 일본 대표팀에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아스날과 볼턴이 차출을 거부해왔었고 선수들과 발을 많이 맞추지 못했던 점, 그의 피로도가 생각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의 감독은 그를 차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런던 올림픽엔 나서지 못했죠. 그리고 료는 2012년 여름 다시 한번 생존왕이라 불리는 위건으로 임대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의 악령이 그를 덮쳤는데요. 먼저 그는 시즌 전반기에 치골 부상을 입어 5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12년 11월 리버풀전을 통해 복귀를 알렸지만 해당 경기에서 무리한 출전으로 발목에 염좌가 발생해 무려 112일간 전력에서 이탈하는 불운을 겪게 되죠. 그는 극비로 일본으로 돌아가 회복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복귀 전이었던 FA컵 8강전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상대 태클을 받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광고판에 부딪혀 오른쪽 복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이렇듯 위건에선 시즌 내내 잦은 부상을 당한 것은 물론 결국 시즌아웃되며 본인의 실력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위건이 FA컵 우승을 거두며 우승 커리어를 추가하긴 했지만 볼턴에 이은 강등이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후 료는 오로지 다음 시즌 아스날의 아시아 투어 참가를 목표로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바람대로 아스날의 1군 스쿼드에 포함되며 13-14 시즌을 앞두고 프리시즌에 진행된 나고야와의 경기에도 출전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해당 경기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성공시키며 일본 팬들의 응원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가 갈비뼈에 금이 간 부상을 안고 경기를 뛰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벵거의 말에 따르면 고국에서 뛰는 것을 희망했던 그가 다친 것을 숨겼다고 하죠. 벵거 역시 뒤늦게 이를 인지했으며 이로 인해 2주간의 안정이 필요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처럼 료는 아스날의 1군 스쿼드에 포함되었으나 적응할 틈도 없이 잦은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심리적인 문제까지 겹치며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 시기에 매일매일 우울에 휩싸여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우선 그는 자신이 고등학교에서 이적한 특성상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포돌스키나 제르비니와 같이 수백억 원의 이적료에 영입된 선수들을 보고 열등감이 엄청났었다고 합니다. 또한 런던에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집과 연습장만 오가는 고독한 날들이 지속되어 스트레스도 계속 쌓였다고 하죠. 당시 아르테타가 옆에서 자신을 계속 챙겨주었고 언어 문제도 해결되어 선수들과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자신의 불안정하고 고립된 감정은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좋은 활약을 보였던 네덜란드 무대로 시선을 돌려 2014년엔 트벤테로 임대를 다녔습니다. 이때부터 아스날은 류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를 매각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렇게 2015년 아스날의 차기 시즌 선수 구상에서 디아비와 함께 제외되며 아스날에서 단 7경기만 소화한 채 아스날과 계약이 만료되며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독일 2부 리그의 장크트 파울리로 이적하며 유럽 무대 재도전을 이어나갔습니다. 2부 리그에서 비상하려는 의도였지만 이적한 지 한 달여 만에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예기치 않은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속도로 승부를 봐왔던 그에게 그동안 당했던 어떠한 부상보다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다행히 회복 후 점차 입지를 다져나가며 주전으로 올라서는 등 준수한 활약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2021년에 접어들어 료는 유럽 생활을 청산하고 요코하마로 이적하며 10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적해온 지 얼마 안 되어 또 무릎 부상을 당해 한동안 결장했지만 복귀 이후서부터 눈부신 활약을 펼쳐 2022년엔 동아시안컵 일본 대표팀에 승선하며 무려 10년 만에 성인 대표팀에 복귀하는 영광을 안았는데요. 그런데 그는 해당 대회 한일전에서 교체 투입된 지 얼마 안 되어 김진수와 충돌 후 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또다시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다친 십자인대가 다시 끊어지는 심각한 부상이었죠. 이 부상은 그로 하여금 진작에 은퇴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상을 그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는 팬들의 무수한 응원 덕분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재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재활에 성공한 료는 현재는 팀 내에서 준수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고 베테랑으로서 요코하마 약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야이치로는 자신이 어린 시절 조언자가 없어 힘들었던 점을 강조하며 유럽에 진출하는 자국의 유망주들을 위한 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것과 착실하게 스텝업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